곽수정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경제마스터 곽수정이라는 이 새로운 채널 이름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제가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현상의 겉과 이 속을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경제를 한 40년 동안 전공을 해왔던, 또 현장을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속내, 즉 본질이고 또 어떤 것이 겉, 이 속내가 정말로 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저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불안한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소위 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일휘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제가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 AI 요즘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야기로 하자면 데이터를 이렇게 크롤링 하셔서 많이 쌓고 난 다음에 뽑아내셔서 나름대로 셀프 러닝을 한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얻어내듯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빌려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경제 또 금융 이야기, 앞으로 또 이 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독해 나갈지, 또 그 본질과 건래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제국적 자본주의고 기득권적 자본주의고 약탈적 자본주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욕할 것 같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세나 작은 세금을 못 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같은 걸 접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면은 왜 저랬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려는 생각들은 잘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을 보장해주고 장려하고, 역시 싸워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세금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더 깎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또 제 채널을 여러분께서 이제 좀 더 시청을 하시다 보면 제 본 뜻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기 위해서 오면서 그 주식 채널을 이렇게 한번 보고 왔어요. 근데 어떤 주식은 아침에 한 2만 원가량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합정역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무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격의 플럭추에이션, 소위 볼러틸리티, 또 통계적으로 말하면 분산 아니면 표준오차, 변동성,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득도 얻고 손해를 보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30분 되는 사이에 2만 원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빠진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여러분 해석이 되나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물론 30분 내에 그 회사의 나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죠. 공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항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국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40년 동안 생각했던 경제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장이 한국 증시예요. 저는 한국 증시를 보면서 소위 말하면 동전주, 우량주를 보면서도 삼성전자가 왜 저 모양이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4% 빠졌다, 5% 빠졌다 하더라도 3조 달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계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지금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5만 원대 밑으로 내려왔다.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알각거렸습니다. 삼성전자 망한다 그러고 막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자극을 해야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3조 달러는 안 되더라도 1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국민주라 그래 놓고 마치 동전주 취급하듯이 동전치기를 하면서 말은 국민주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임원들이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뉴스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들이 한 책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주는 누구죠? 소액주주들 아닌가요? 그죠? 소액주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인데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10%, 15%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마스터 박수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에서는 투자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한 7대3 비율로 하고 싶어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7,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3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느끼시지만 날씨도 이제 올겨울에는 영하 한 20도 내려간다 그러죠. 어떤 전문가 한 분이. 그래서 모든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북쪽에 금강산 가는 도로도 폭파가 됐다 그러고 금리는 아직까지 한은에서 0.25%포인트 내렸는데 시장 금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당장 내리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자영업자분들 어렵다 하는 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자본주의 논리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가 어렵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소스를 만들었든 특별한 재료를 쓰든 이유가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망하고 있다. 우리가 아이고 안타까워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개념에서. 뭐 예를 들면 돈줄 낸다라는 표현도 쓰시잖아요. 어떨 때는 음식의 맛을 막 비교하고 서비스를 막 비교하다가 어떤 한 가게 주인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런 선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막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돈줄 내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사회학자, 심리학자분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69불에서 36,000불까지 됐잖아요. 60불 벌던 애들이 36,000불을 벌어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미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나 문화나 심리나 여러 가지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6.29 선언도 했고 우리가 탄핵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잖아요. 코로나도 겪었고.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6.29 선언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민주화가 어떻게 경제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학자와 심리학자와 많은 분들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 한편에서는 뭐 5.18의 어떤 묘사다. 한편에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의 판단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막 모여서 뒤섞여서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다 보면 하나의 그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인문학자들이 사회를 추동해 나갈 때 문명이 앞으로 나갈 때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른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있고 하면은 제가 이 건물을 그냥 통째로 사버리든지 회사를 사서 좋은 차 그냥 24시간 방송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도 지식에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도 많고 사실은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많아서 제가 느끼는 바를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만족, 개인주의적인 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지식은 또 지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댓글을 다시고 뭐 또 어떤 의견을 내시는 건 다 좋은데 곽수종 네 말이 맞다. 이거 저 원하는 거 아닙니다. 곽수종 네 말이 틀렸어. 알지도 못하는 게. 이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적어도 36,000불 1인당 국민소득 정도가 되면 각자의 의견과 견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다 끌고 모아서 개인이 그동안 살아온 역사와 경험과 공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으로 해서 개인의 투자 소견, 투자 방식, 살아가는 방식, 지혜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외람되지만 정말 교만하고 건방진 말씀이지만 성철 스님에게 새해 한 말씀 주십시오라고 한 기자가 말하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기자가 네?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만 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성인데 곽수종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허위와 가짜와 뭐 쇼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만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과 알라신의 말씀만 따르고 산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늘 우리 옆에 있다. 그래서 내게 항상 옳다, 내게 항상 그러다라는 그런 자괴감이나 지나친 교만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마스터 곽수종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생각과 이야기들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와 또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